안녕하세요. 유철희 교수입니다. 11장 연력학 세 번째 파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먼저 이상기체의 비열인데 이상기체는 실제 기체와는 다르다고 했고 이상기체의 비열, 즉 단위 질량 물질의 온도를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은 정적 비열이 있고 정압 비열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적 비열 같은 경우에는 최적이 일정할 때 정압 비열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 사용하는 비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잘 확인을 하고 당연히 가해준 열이 온도만 올리느냐 온도와 외부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압 비열이 정적 비열보다 항상 크다고 했고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기체상수 R만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기체는 이 기체상수 R 값과 차이가 있다고 했고 기체의 분자량이 클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짐을 앞에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계 내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를 U라고 표현을 해주면 내부 에너지 U는 외부에서 에너지가 인풋, 아웃풋 되지 않는 한 늘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쓸 수 있습니다. Q는 열 에너지, 열량,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델타가 붙었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 W는 1,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연력학체 2법칙부터 새로 내용을 진행합니다. 연력학체 1법칙은 앞서 말했던 대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열과 일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유발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력학체 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역 과정에 대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엔트로피는 딱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구태여 표현을 하라고 하면 무질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무질서한 것을 우리가 아주 허틀어져 있는 것들을 정리정돈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지만 원래 상태로 돌릴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연력학 제2법칙인 것이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에너지가 이동을 한다거나 집안 청소라고 예를 들면 너무 뜬금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두 연력학 제2법칙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보게 되면 물에 잉크가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게 되면 잉크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질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퍼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동력이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물질, 잉크 입자가 분포하고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어느 한 군데 모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넓게 퍼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상태의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 한 군데 모여 있는 것들이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확률적으로 아주 낮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자연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한 군데 모으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 기여한 학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한 분이 켈빈, 한 분이 클라우지우스입니다. 켈빈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달리 했지만 열을 흡수해서 열을 100% 일로 바꾸는 과정은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으로 클라우지우스 같은 경우에는 열을 받아서 더 높은 온도의 물체로 열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열기관을 한번 예를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열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열에너지를 어떠한 내부의 사이클을 통해서 외부로 일을 하는 형태의 장치를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은 보통 열기관의 한 일과 그리고
그 고온 열온에서 흡수한 열과의 비율로서 나타내는데, 에피시언시 효율을 계산을 할 때는 보통 원래 정의가 QH분의 외부로 한 일, W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준 일의 양은 걔의 입장에서 보면 인풋되고 있는 열과 아웃풋되고 있는 열의 열에너지 차이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QH-QC라고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QH는 1로 계산이 되고, 나머지 분수를 보게 되면 QC 나누기 QH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켈빈과 클라우지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열원이 있고 열기관이 있는데, 이 시스템 내에서 열에너지를 받아가지고 1로 100% 모두 전환을 하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에너지가 없는 그런 열기관은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열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열원이 있고 저온의 열원이 있습니다.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 차이가 있는 가운데 일부분을 기관이 외부로 일을 해주고, 항상 밖으로 배출되는 열원이 있기 때문에 저온으로 배출되는 열원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열기관의 효율은 100%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효율에서 보게 되면 1-QH분의 QC라는 것이 100%가 되려면 이 뒤에 있는 항이 모두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QC가 제로가 되거나 아니면 QH가 무한대로 늘어나야지 그 값이 1에 수렴하게 됩니다. QC가 제로라는 얘기는 밖으로 배출되는 열 에너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 봐서 알겠지만, 엔진에 인풋되고 있는 화학에너지, 열에너지 그런 것들이 배기가스, QC로 나가는 것들, 배기가스가 차가운 경우가 없고 열에너지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없으므로 QC가 제로가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QH 같은 경우에는 고온의 열에너지인데 무작정 고온을 쓸 수가 없으므로 내구성이라든가 재질의 한계들 때문에 이 값은 제로로 수렴할 수가 없게 되고, 항상 그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이 자동차의 엔진인데요. 페라리 360이라고 되어 있는 엔진의 이미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열기관을 이용을 해서 외부로 일을 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경우이고요. 냉동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열기관이 일을 해주는데 저온의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고온으로 올려보내는데, 자연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반드시 외부에서 일을 해줘야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든 일을 해줘야 합니다. 바로 냉동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이 옆에 보면은 방열판이 있고 응축기가 있어가지고 저온의 열 에너지를 고온으로 보내고, 이 냉장고 내부의 에너지를 계속 빼내어서 온도를 낮게 유지시켜주는 건데, 그런 일을 해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누군가 반드시 일을 해줘야 하고, 냉동기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그런 일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열기관의 예 중에 내연기관의 사이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자동차 엔진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가솔린 엔진을 예로 들 수도 있고 디젤 엔진을 예로 들 수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가솔린 내연기관의 사이클을 우리가 오토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오토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흡입과 압축, 점화, 폭발, 배기 순서로 해서 엔진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 실린더 내부로 해서 연료가 흡입이 되고, 크랭크 축이 돌아서 압축을 시킨 이후에 스파크가 터지게 되면 폭발을 통해서 화학 에너지가 외부로 일을 해주게 되니까 크랭크 축을 아래로 밀고 실린더 내부의 부피를 팽창을 시킨 이후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시스템으로 외부로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토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앞서 보았던 PV 선도에서 보게 되면 PV 선도에서 각각의 A, B, C, D, E 지점에 맞는 일들을 각각 해주는 것입니다. 부피가 감소하고
압력이 증가하고 다시 팽창했다가 압력이 감소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외부로 일을 해주는데, 이러한 그 PV 선도 내에서의 움직임 내에서의 일의 양은 W는 이 그래프에서 가지는 내부의 면적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PV 선도에서의 일의 양은 그래프의 면적에 해당한다고 했던 그 내용이고, 이 면적의 크기를 늘려야만 효율이 좋은 우수한 엔진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과정은 이렇게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던 가역과정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보면, 가역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아주 복잡하게 여러가지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니셜 상태가 있고 파이널 상태가 있는데, 이니셜에서 파이널로 갔다가 다시 이니셜로 올 때 아무런 효과 없이 또는 아무런 에너지의 수반 없이 다시 올 수 있다고 해주면 그 과정을 가역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PV 선도상에서도 앞서 보았던 PV 사이클 내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는 PV 곡선 내에 각각 팽창과 압축하는 그 곡선상에서 가역 과정이 있다고 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과정이 될 텐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자연계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자연계에서 관측되는 모든 과정은 다 비가역 과정입니다. 단 아주 시간을 길게 하거나 그 변화량 자체를 미미하게 했을 때는 가역 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우측에 있는 이미지에서 모래와 실린더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린더에 모래를 한 움큼 떨어뜨리게 되면 부피가 아래쪽으로 감소하면서 일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모래를 한 알갱이씩 떨어뜨려서 일을 시킨다고 하면 한 알갱이 한 알갱이 한 알갱이 여러 것들이 쌓여서 일을 해주면 이렇게 부피가 감소했다가 다시 한 알갱이씩 제거를 해서 위로 천천히 올라가게 되면 이때는 가역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하면 이 과정 또한 비가역 과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모든 자연계의 현상들, 연력학 법칙과 관계가 깊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들, 위에서 떨어뜨린 공이 반발 계수가 크기는 하지만 결국은 높이가 감소하다가 바닥으로 수렴하는 행위, 모든 것들이 다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비가역 과정이라고 봐주면 됩니다. 엔진과 관련돼서 앞에 오토사이클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연력학 제2법칙과 관계가 깊은 엔진 중에 카르노 엔진이 있는데, 카르노 엔진은 연력학 2법칙 내에서 최고의 효율을 갖는 이상적인 열기관입니다. 이상적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 존재하는 열기관이 아닙니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온도로 효율이 결정될 수 있는 기관인데요. A에서 B, C, D, 다시 A로 오기까지 PV 선도로 나타내 보면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압축, 단열 압축을 통해서 PV 선도 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엔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엔진의 효율은 계산이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에피시언시가 QH분의 W인데 1-QH분의 QC라고 했고, 카르노 엔진 같은 경우에는 가역 과정에서의 가지는 특성 기반 QH분의 QC가 TH분의 TC로 대체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기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효율이 높은 기관이 필요한데, 효율이 높은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TH분의 TC로 적용되는 엔진에서 효율이 100% 되기 위해서는 TC가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TC가 제로라는 얘기는 절대 온도로 0도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을 만들었는데 엔진의 온도가 1000도인데 배기가스의 온도는 절대 0도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 기관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효율이 100%인 기관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배기가스 같은 것들을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실온 300켈빈, 뭐 20도, 25도 정도밖에 안 되므로 효율 100%인 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고, 카르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연력학 법칙 내에서 존재하는,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열기관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서 언급되고 있는 엔트로피는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은 설명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1865년도에 클라우지우스입니다. 열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흐르는 열 에너지의 양을 온도로 나누어서 델타 S로 표현을 해 준 것이 엔트로피에 대한 최초 언급입니다. 보았던 것처럼 주어진 수식에처럼 엔트로피의 단위는 칼로리 퍼 켈빈, 줄 퍼 켈빈의 단위를 갖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벨주만이 수학적인 확률로 표현을 해주었는데요. 이 엔트로피는 KB, LNW라는 걸로 수학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적인 확률로 표현을 했는데 W라고 언급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얘기를 했던 일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에서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W 값이 크면 클수록 걔가 다양한 상태로 존재를 할 수 있고 무질서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 거고, 어느 타임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를 하는지 잘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 뭐 적절한 이해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 포커 게임 같은 경우에서 좌측에 있는 이미지는 아까 큐자10 스페이드로 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도로 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측에 있는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2378Q라고 되어 있는 값이 나오는 것도 확률이 아주 낮은 경우이지만 우리가 보통 물패라고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라는 뜻이고, 이거는 아주 높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경우라는 거죠. 이런 경우가 평생 가야 한 번 나올 수 힘든 케이스라는 것들은 다들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떤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 무질서한 척도 같은 경우는 아주 다양한 케이스의 수가 존재할 때 그 크기를 그 확률적으로 표현을 해서 엔트로피를 언급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립된 계에서는 무질서해지고자 하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의 척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엔트로피의 변화는 보통 가역 경로를 거치면서 전달된 열을 개의 절대 온도로 나눈 이 값, 수식과 이 값, S는 KB, L은 W 두 개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고 후에 전공 심화에서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1장 연력학에 대한 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과제는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될 상수값을 일부러 적어 두었으니 이 내용을 참조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과제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카피를 해서 올려두었으니 참조를 하도록 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어펜딕스로 앞서 설명하지 않았던 일반적인 내용이 조금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들을 참조를 해서 대한 내용, 또 카르노 엔진 간단히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각의 사이클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 출입하는 열량, 부피와 온도에 대한 관계식을 나타냈으니 참조를 하도록 합니다. 카르노 엔진과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의 차이점 또한 엔진으로 PV 선도로 나타냈으니 아울러 참조를 하면 좋겠습니다. 11장 연력학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